오늘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아주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장 휴장이었습니다. 유럽장이 플러스로 끝났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성과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시아지 시장 혼조세라고 봐야 될까요? 유심히 지금 보고 있는 건 중국장인데 어제 유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서비스업 지수가 아주 기대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요. 50.3으로 뚝 떨어졌죠. 이 50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수축 국면에 빠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전일 나왔던 것 중에 이거는 이제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건데, CSI 제조업 PMI 지수는 중국 기대치 수준 정도 나왔는데 아직 그렇게 탄력이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인 데다가 서비스업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가 뚝 떨어져서 나와가지고 주식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어제 장을 보면 CSI 300 지수 같은 경우는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플러스로 끝났고요. 일봉으로 놓고 보면 직전에 있었던 지지선을 버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상해지수도 어제 금일 보면 상해지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윗단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직전에 이렇게 여기 상단을 뚫었던 이 지지선을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표하고는 다르게 주식시장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선을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제 좀 유심히 봐야 될 게, 오늘 새벽에 그 석유 가격 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UAE 아랍에미리트하고 서로 타결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가가 퉁 튀었습니다. 확 튀었죠. 후반부에 에너지 쪽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거고, 그러면 긴축이 빨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에너지 쪽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이하게도 채권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면 이 채권 가격이 위로 지난번에 올라가는 걸 보셨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위로 치켜 올라갔던 걸 보셨죠.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내려가고 있다.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방향이 같은 방향이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은 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델타 변이가 요새 시끌시끌하거든요. 100개국에 퍼졌다 그래서 WHO도 날리고 난리인데, 일단 미국의 존스홉킨스 데이터, 이게 존스홉킨스 데이터인데 미국의 전체 이게 확진율을 보면 쭉 떨어졌다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속도 자체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8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2.3까지 올라왔는데, 추세 자체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감염자 수도, 이건 CDC 데이터입니다. 감염자 수도 보면은 쭉 내려와서 바닥을 찍었어요. 바닥을 찍고 이제 약간씩 머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늘어나는 숫자 수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근데 이제 그 백신을 맞지 않은 주에서는 폭발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좀 맞아볼까요? 월도미터 데이터 보면 이게 영국이거든요. 영국은 쭉 내려갔다가 폭발적으로 확 튀기 시작했죠. 튀었고 약간 내려오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감염 증가세는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영국처럼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물론 추세를 보면 이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폭발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겠죠. 상황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보이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안 보이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제로까지 갔다가 약간 지금 수백 명으로 늘리고 있어요.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 위생만 철저히 잘 지키면, 마스크 착용하고 손 세척 잘하고 막 이런 것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화이자가 효능이 가장 높았죠. 94%로. 근데 델타 변이는 64%로 뚝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매일경제 기사를 한번 보면, 매일경제, 이건 매일경제 7월 6일자 기사고, 화이자 백신 현황 델타 변이 확산 하락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느 분이 쓰셨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니, 연합뉴스를 그냥 받아가지고 배포했나 보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내용 중에 보면은 델타 변이가 있었고 돌파 감염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신규 감염자 중에 55%가 기존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돌파 감염이니까 이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사례고, 나머지 절반은 이거 이스라엘 통계거든요. 접종률이 낮은 학생층이었대요. 그러니까 접종이 낮은 쪽에서도 하고 돌파 감염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좋은 거는 그나마 맞아야 되는데, 꼭 맞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98%에서 93%로 중증 예방 효과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역을 완전히 줄 수는 없지만 일단 백신을 맞으면 상황이 악화되는 것들은 충분히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물론 화이자 백신만 통계를 낸 거겠지만 면역세포를 만들어준다는 관점에서 다른 백신들도 비슷한 어떤,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런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예측해야 되겠죠. 그래서 젊은 분들도 그렇고 하여튼 누구나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델타 변이가 해서 제로로 갔다가 좀 전에 이제 수백 명으로 잠깐 이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집단 발병이 나는 것들의 뉴스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실내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라고 바꿨거든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하라고. 그런데 이 영국 분들은 5만 명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영국 데이터를 다시 보면 여기거든요. 영국 데이터 지금 2만인데 얘가 더블로 5만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스크를 벗고 거기다가 거리두기도 안 한다고 얘기를 했다. 이분들 참 역시 전 세계를 주름 잡던 용맹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 이게 용맹함인지 무모함인지 모르겠는데, 영국을 방문하거나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격리, 2주 격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인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국이 장난인 트럼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국민을 위기에 내모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뭐 난리를 치긴 쳤지만 경제는 돌았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도 경제를 돌리겠다 이런 뜻인 건지, 영국이 유럽 연합을 벗어난 이후에 경제 부분에서 녹록치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걸로 해소하려고 하는 건지, 하여튼 정치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이, 이거는 도지코인이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거든요. 근데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락한 이후에 반등하는 것 같더니 반등에 대한 힘을 잃고 있거든요, 지금. 물론 추세적으로는 이제 최근 추세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근데 도지코인은 이것도 아니에요. 밑으로 흘러내려가고 있거든요. 도지코인은 보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쭉.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전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투자할 생각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투자가 아니고 투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을 투자하시려면 고점에서 한 80% 정도 빠지면 그때 그냥 다 돈을 날려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라 말씀드렸는데, 그나마 근접했던 시기가 이 시기였죠. 근데 이 시기에 투자해서 이익을 난다고 한들, 사실 이 시기에 투자해서 들어가는 목적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몇 배는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겠죠. 지금 매도를 못 할 거예요. 이때 코로나 팬데믹 위에 모든 자산이 들려 올라갔던 그런 모멘텀이 과연 지금도 작동할까라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를 찍고 있습니다. 돈나머니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ETF를 만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급등했다가 붕괴했던 게 다시 이 급등세를 따라서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봤던 그 배수만큼의 돈을 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미국에 우리나라만 집값이 난리가 아니고 우리나라만 뭐 젊은이들이 헬조선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여기 보면 미국도 뭐 미친 집값이니 해서 난리가 나고 있죠. 보면 2030 세대가 한숨을 쉬고 있고 집 고민에 결혼하고 출산도 다 미룬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동아일보 기사를 한번 볼게요. 이거 동아일보 기사고 김미애윤 기자께서 2021년 7월 6일자로 올린 기사입니다. 미국도 치솟는 집값에 2030이 한숨을 쉬고 있다. 집 고민에 결혼 출산도 미룬다. 스타트업, 그러니까 초기에 결혼하고서 이제 그 사는 집을 이렇게 표시하나 봐요. 130제곱미터면 한 40평? 39, 40? 이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 석 달째 27살 3억 4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둘이 모은 돈에 대출까지 포함한 거예요. 3억 4천 모아가지고 신혼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평수 좁히고 교외로 범위를 넓혀도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보류.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개인 소득이 높은 나라거든요. 거의 2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젊은 층이 첫 생애 직장이 39평인데 여기 중위가격이 2억 6천이랍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한 40평에 2억 6천짜리를 어디서 잡을 수가 있나요? 지방에도 이게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미국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거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 이거 보시면 이제 이거는 뉴욕 연준 데이터인데요. 잘 보시면 이제 전체 부채 비중인데 이게 빨간 거 있죠? 이 빨간 영역이 이게 학생 대출이에요. 학자금 대출인 거죠, 결과적으로. 보시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우리 중산층이 많이 미국에서 붕괴됐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폭발적으로 지금 학자금 대출 규모가 막 늘어나고 있어요. 다른 대출에 비해서 훨씬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제일 밑에 있는 거는 오토로는 이게 자동차 할부 대출이고 이 위에 있는 게 학자금 대출인데 두 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에도 젊은 층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고 있어서 지금은 과거하고 다르게 자본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중산층의 붕괴가 모든 국가, 특히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2030 세대한테 그 압박이나 어려움을 주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쪽에 그 여행을 하는 유튜버들 찍은 걸 보면 미국의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부에서 자산에 대한 배분 정책을 해야만 되는 시기로 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가 집중화된 곳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렇지 않은 쪽으로 분배를 하는, 그게 자동적으로 분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나 이런 걸로 분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해야 되는 그런 패턴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와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부가 지속돼야 될 것들을 좌파복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건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좌우의 영향이 없고 어떤 시대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일자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으로 뭔가 잘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자동화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 대표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하고의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 격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모든 자본이 집중화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시장에서 잘 돌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돈이 회전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그 가장 주된 이유를 저는 한 곳에 자본이 집중화돼 있으니까, 자본이 집중화돼 있으면 예를 들면 이재용 회장이 뭐 한 끼에 1억, 2억씩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몰려 있거든요. 그 돈을 뭐 10,000명이 각각 뭐 한 10,000원씩 20,000원씩 나눠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다 써버리지.
그래서 자본 집중의 현상이 돈의 회전율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이유라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어려운 시기를 현재 거치고 있는 게 맞고, 그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쪽으로 정책적인 액션을, 그게 좌든 우든 상관없이 규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방향의 차이는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